이번 18화 QR코드 편은 채널들의 피폐해진 정신 상태와 편집할 수밖에 없는 드립에 난무하여 분량 조절에 실패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널들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분량이 조금 적더라도 청취자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항상 애청해주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쉬고 왔습니다. 근데 피곤해 표정이. 싱그레님 표정이 제가 그냥 팔을 썰고 왔거든요. 팔을. 갑자기 팔을요? 눈이 매워. 그 잠깐 쉬는 그 사이에 팔을 썰었어요? 네, 팔을 썰고 그 냉장고에 넣고 이제 파 가지볶음을 하려고. 오, 요리를 직접 하시나 봐요. 그럼요. 요즘에 또 이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재택을 하면서 요리를 맛을 들렸습니다. 오. 안 그래도 제 주변에 남자분들이 꽤 많은 남자분들이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역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유튜브를 요리는 함께 해야 보면서 돼. 요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백종원 아저씨가 아주 큰 기여를 하셨죠. 저희 아버지도 그 선생님 덕분에 요리를 시작하셨거든요. 맛있죠? 설탕 맞아요, 요정. 백종원입니다. 저 원래 좋아해요, 요리하는 거. 진짜요? 어, 예. 우와.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 먹는 거 잘해요. 먹는 거 잘하고. 저 설거지 맞아요. 좋아해요. 진짜요? 그런 네, 사람 흔치 저 않은데. 설거지를 잘하는 진짜 게 아니고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요? 네, 진짜 좋아해요. 물을 좋아해서. 우리 집 사세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진짜 웃겨. 근데 식기세척기가 더 싸게 먹히겠구나. 근데 의외다. 집 청소는 안 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보이지만 이제 카메라의 뒤편은 아주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지금 되게 밝죠? 네, Sure. 그렇습니다. 토리가 아주 정글을 헤매고 있겠군요. 약간 메시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축구 안에서도 선수도 집중 메시를 잘하죠. 좋아하고. 저도 그래요. 그럼요. 그 맞아요. 어지러움 속에서 저희는 질서가 있죠. 맞아. 네. 저는 김치냉장고 위에서도 공부했어요. 듣기만 해도 피곤하다. 그래요. 뭐 계속 진행해 보죠. 네. 또 혼났네. 네. 좋아. 아기 아빠를 위해서 빨리 얘기하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네. 사설은 최대한 자제해볼게요. 우리 김치냉장고 얘기까지 나왔어. QR코드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 네. 우리나라에선 잘 안 썼잖아요. 근데 이게 또 써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쪽이 한쪽이 맞아, 있어요. 맞아. 어디에서 이거 QR코드 많이 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힌트. 광고 이벤트 하는. 이벤트, 그게 제일 많이 생각나죠. 이게 약간 너무 이벤트의 폐해 같아, 우리나라에. 그 이벤트를 전부 QR로 해가지고 이제 QR코드 맞아. 하면은 이벤트 무슨 뭐 경품 막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데 아니면 약간 복지 쪽? 복지, 교육 쪽 교육? 아닌가 보네. 하여간 뭐 요즘에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실 제일 빨리 치고 들어오는 건 사실 돈이거든요. 뭐냐면 이제 은행. 페이, 무슨 뭐 결제 이런 거를 한창 맞네. 시도를 했었잖아요. QR코드로 결제, 네. 뭐 QR코드로 맞다. 송금 그러네. 이런 거. 카카오페이도 막 카카오 QR코드로도 막 하고. 어느 그렇죠. 순간 사라졌네? 그 한때 이제 QR코드로 결제한다, 뭐 송금한다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 물론 결제 지금도 했지.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게 지금 크게 인기는 없는데 이게 아주 일상이 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중국. 어디죠? 그쵸, 중국. 정답 중국. 맞아요. 정답 자판. 맞아요. 네. 자판도?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요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맞다. 중국 진짜 잘 돼 있지. 네, QR코드의 중국 진짜 대국이죠. 장난 아니죠. 중국. 그 뭐지? 차이페이가 아니라 그 알라페이. 알리페이. 알리페이. 네, 알라페이는 알리페이. 저쪽 다른 데인 것 같고. 저기 이제 예. 아마 네. 위챗에서 엄청 밀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쵸. 이게 중국에서는 거의 뭐 새 문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QR코드가 지금 엄청나게 상용화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중국에서 이 QR 코드가 이렇게 결제 수단으로서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거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제 가게에 이제 QR 코드를 자신의 가게에 걸어두면 이제 구매하는 사람이 그 가게의 QR 코드를 내 지갑 앱이 있어요. 지갑 앱을 켜가지고 그 QR 코드를 찍으면 내가 얼마를 여기다 송금하거나 아니면 뭐 결제를 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삼성페이 같은 거죠. 그렇죠. 간판에다가 이걸 걸어놓는다고요? 이렇게 포스터 같은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데스크에서 그 QR 코드가 그 가게 통장이랑 연결되는 그렇죠, 뭐 그렇죠. 아니면 그런 건데 아. 내 지갑 앱에서 이제 그거를 찍으면 음. 글로 이제 송금을 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지금 뭐 전자 출입 명부를 사용하는 것처럼 내 지갑의 QR 코드를 그쪽에 보여주면 그쪽이 딱 찍어서 내 지갑에서 꺼내갈 수 있게 결제가 되는 방식도 있고요. 이게 진짜 아니 그러니까 이것 중에 말씀하세요, 되게 말씀하세요. 웃긴 일화가 있는데 저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그 포스터처럼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QR 코드가. 네, 네. 근데 그거를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 그 이제 어떻게 보면 그 QR 코드만 있으면 되니까 그 포스터 위에 자기의 통장이 내 계좌를- 연결된 그거를 붙이고 다닌 거예요. 실제로. 국민은행 싱글의 91067 이렇게 네.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사람들은 아 여기다 결제하면 되는구나 해서 그렇게 해서 먹튀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로. 야, 얼마 전에. 근데 머리 좋다. 이런 예. 부작용이 있죠 또. 그렇겠네. 그죠? 뭐 홈페이지 이런 것도 얼마든지 그냥 이미지 갖다 붙여가지고 위조할 수 있으니까. 맞아,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위에다가 음. 덧붙여 놓고 막 이런 짓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머. 그래서 그런 부정 사용 중에 또 하나가 그 바이러스 주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URL을 아. QR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너무 끔찍해. 그래서 버스 정류장 아. 같은 데다가 이런 거를 뭐 그냥 광고처럼 붙여 놓는 거지. 그러면 이제 그냥 해놓으면 이제 진짜 야구장 짜증나. 같은 사람들 할 거 아니야. 전 안 하죠. 아날로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건 안 한다고 삐지면서 이제 그럼요. 남의 건 안 하는. 전 그런 거 귀찮아서 잘. 남들은 귀찮아서 귀찮게 잘. 헤헤헤헤. 대헷. 약간 진짜 못됐다. 바이러스 심어놓는. 네, 와, 그런 일들이 진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떡해. 막 피싱 사이트 이런 거 걸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모르는 QR 코드는 조심해야 됩니다. 저 아, 되게 그래야겠네요. 갑자기 엄청나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요새 뭐야? 군복이 디지털 그 무늬가 있잖아요. 아, 그게 약간 QR 코드랑 비슷하게 생겼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아. 그냥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인식표를 그냥 하면 어떨까? 군번을 뭐 군대 그 신상 정보를 신상 정보를. 이제 이 그 군번줄을 벗어 던지고 오. 그걸로 찍는 거지. QR 코드 맞아. 타투를 한번. 여러분 알겠습니다. 한번 그냥 할수 상상을 있다. 한 거야. 상상을 한 거야. 제네토리의 상상력이 무한해요. 화이팅! 이제 근데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막 나의 신상정, 그러니까 이제 생체 인식칩 같은 것도 생긴다고. 이미 있죠. 그쵸. 이미 있고. 하고 네. 있는 나라들도 있고. 예. 근데 옛날에 좀 예. 상상하기 싫어요. 저는. 저도요. 네. 옛날에 전 어떤 좋은데. 영화 봤는데 이렇게 뭐였지? 그냥 띡 하면 그냥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다 넣는 거예요. 그냥 영화예요. 근데 여기서 눈을 이렇게 하면 사진이 탁 찍히고 틱 하면 이렇게 전화가 그냥 되는 거예요. 너무 편해.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해. 너무 저처럼 핸드폰 막 자주 잃어버리고 지갑 자주 잃어버리는 사람들은 그게 그죠? 최고지. 근데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여자가 자기의 정신을 그냥 디지털로 다 인식시켜버려요. 어디다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가족이 엄청 막 울며 불며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자기를 디지털화 시켰어. 디지털 안의 세상에서만 자기가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죽진 뭐 않겠네. 아무튼 예. 근데 그런 영화들이 그쵸, 몇개 되게 있죠. 예전에는 많이인데 예전에는 되게 동떨어져 보였는데 요즘에는 이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이제 좀 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전 되게 웃긴 게 그런 영화들이 되게 옛날에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막 뭐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아니면 인타임이나 아니면 트랜센덴스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진짜 현실화될 것 같으니까 그런 영화들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역으로. 무슨 느낌인지 알아. 이게 너무 현실적이야 이제. 진짜 너무 네. 가까우니까 안 나오는 걸. 뭐 그런 것도 있죠. 진짜 어떻게 될까? 코로나 이후에는. QR 코드 얘기하다가 인식칩까지 나왔는데 코로나 시대의 정보 기술과 네. 미래 기술까지. 그 인식칩 얘기는 또 나중에 기회가 또 있으면 해보고 네. QR 코드
이거 중국에서 또 어떻게 쓰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네. 상상을 좀 뛰어넘어요, 이게. 쓰이고 있는 수준이. 어떤 어, 식이에요? 중국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수단이 이 QR코드 비중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상상을 뛰어넘는다고 하니까 85%? 오, 저도 그 이상. 정도 찍을게요. 오, 비슷해요. 그 정도. 오, 대단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카드를 쓰는 것과 네. 비슷한 비율이에요. 와. 아니 근데 거기는 이제 빈부격차도 되게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디지털에서의 그 격차도 되게 클 것 같은데 QR 코드를 그렇게 잘 많이 이용한다고요? 그게 신기하네요. 뭐 그거랑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다 왜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긴 한데 요새는 그 구형이라도 소지하고 다닐 수 있고 이게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은 그 네.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도 쉽고 체크카드도 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신용카드는 어려워도 체크카드 정도는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충분히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체크카드 발급이 쉽지 않은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어. 현금을 매일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는 또 불편하다 보니 현금보다는 이제 어떤 대체 수단을 찾았는데 그게 이제 QR코드 모바일 결제였던 거죠. 야. 하긴 그 나라법에 따라서 진짜 많이 그 완전 다르겠네요. 네, 그래서 한때는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도 또 시도를 해봤던 게 그 QR코드로 뭐 비트코인 전송, 뭐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기 뭐 이런 것도 시도를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 뭐 비슷한 음.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뭐 가상화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실제 그 화폐로도 이제 결제를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가게에다가 뭐 송금을 한다든지 뭐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게 활성화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선두주자로 뭐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런 게 거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해요. 참 이런 거 보면은 대단하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계실까요? 삼성에 은행? 아니죠. 명동에 계시죠. 아, 네, 면세점이나 그런 그 이제 명동에 이제 외국분들이 많이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저도 바로 옆에가 코엑스 쓰거든요. 네. 말이 안 나냐. 코엑스 근처에 사는데 코엑스만 가면 그 차이페이 뭐 차이페이도 차이나 맞죠? 네. 네, 뭐 네. 차이페이, 뭐 페이, 뭐 가능 막 이러고서 QR 코드가 이렇게 막 그렇죠. 붙어 있고 그래. 네. 그게 그거구나. 이제 그거를 중국에서 하는 그 QR 코드를 직접 이제 우리나라에서 결제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이제 그 스타트업 중에서 한국으로 이제 여행 온 그 중국인들을 위해서 그 결제 과정을 그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제 통해서 연계. 결제하는 것처럼 연계해서 결제를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스타트업도 생겼다고 해요. 대단하다. 뭐예요? 그런 스타트업이 이름이 뭐예요? 그건 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라이커 로컬 아니에요? 저희는 뒷광고 안 하니까 저희한테 광고 주세요. 저희가 홍보해드릴게요. 너무 원하고요.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앞광고 뒷광고. 네. 근데 어떻게 저는 살려야 사실 뭐 중국에서 QR코드를 많이 쓴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네. 뭐 결제 쪽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뭐 저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거요? 그냥 뭐 QR코드 없이 진행하는 것들 요새 금융 앱들 많이 있잖아요. 금융 서비스들. 그게 그냥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한 뎁스 더 젖혀진다고 해야 되나? 네. 덜 들어간다고 좀, 해야 되나? 네. 안전한 느낌이랄까? 어떤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게? 저는 뭐 토스나 카카오페이 뭐 이런 송금 서비스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QR코드 같은 걸 안 하니까 그냥 저는 뭐 보안 쪽으로는 둘 다 어떻게 보면 다 뭐 그렇게 엄청 빡센다고는 안 보는데 오프라인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그냥 뎁스가 하나 더 적은 거? 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를 카카오페이를 이제 가게에서 우리가 실물 결제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QR코드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 저는 송금만. 저는 아마 송금만. 그걸로 결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사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QR코드 그렇게 많이 결제 안 해주더라고요. 심지어 코엑스에서도.
저는 저 지난번에 영화 보러 갔는데 제가 지갑을 놓고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씨 나 딱 영화 보러 들어가면서 먹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갔는데 없다는 걸 발견해가지고 그 빵집에서 이걸 빵을 들고 갔다가 저 이거 QR코드 결제 혹시 안 되나요? 이러고서 정중하게 물어봤는데 이제 빠꾸당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코엑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중국 건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 거는 오히려 안 됐었어요. 아직까지도. 응. 이제 가끔 가게에 카카오페이 됩니다 하고 QR코드 걸어놓은 가게들이 있잖아요. 이제 맞아요. 진짜 가끔. 그런 데서는 이제 그 카카오페이 앱을 켜가지고 그 QR코드 결제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걸로 결제를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거를 딱 QR코드를 찍으면 얼마를 결제를 할지 입력을 해서 결제를 할 수 있어요. 맞아. 아, 결국엔 똑같은 거구나. 내가 뭐 착각하고 결국에는 있었네. 송금하는 거랑 같은 거죠. 네. 근데 이제 송금할 정보를 그냥 QR코드에 넣어 놓은 것 뿐이죠. 어떻게 보면. 요새는 청첩장에도 QR코드 많이 찍던데. 이제 모바일 청첩장 주소를. 나도 그랬었나? 저는 안 기억이 안 넣었어요. 저는 안 넣었어요. 저는 넣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QR코드를 이제 활용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사실 중국과는 같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카드라는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카드라는 대체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삼성페이, 뭐 LG페이 이런 것도 이제 기기에 달려서 나오는 게 있는데 아이폰 사용자들은 그게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제 아이폰 사용자들은 QR코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 길이 열리면 훨씬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며칠 전에 지갑을 놓고 나왔는데 이거를 뭐 카카오페이라도 내가 쓸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날 처음 들어봤어요. 맞아.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날. 막 근데 그냥 이제 삼성페이로 카드 딱 찍고 했으면 좋겠고. 네, 막 근데 이게 너무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적으로 거기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무슨 뜻이냐면 이제 결제 기기에 이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어야 물리죠. 되는데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진짜 QR코드만 이제 인수해서 갖다 놓기만 해도 뭐든지 결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그쪽에서도 구축이 되는 거니까. 개념이 다르구나. 네. 그래서 뭐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도 그쪽에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카드로 뭐 긁던지 뭐 인식을 하든지 할 텐데 QR코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상점 입장에서도 훨씬 더 뭐랄까 좋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요? 접촉이 덜해서? 이게 가게를 안 해보신 분들 잘 모르는데 카드사들의 갑질이 엄청납니다. 진짜로 카드사의 그 카드 단말기를 가져와서 우리 집에 개통을 하려고 하면은 들어가는 그 수고가 엄청 많아요. 수수료도 있지. 수수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가게에 가면 우리 집은 무슨 카드사 안 돼요, 무슨 카드사 결제 안 돼요라고 하는 걸 가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잘 못 느끼시겠지만은 예전에는 훨씬 더 많았어요. 그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우리 가게는 무슨 카드 안 돼요, 무슨 카드 안 돼요, 우리 카드는 무슨 카드만 결제됩니다, 이런 가게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마다 다 그 가맹점을 내주는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카드사마다 기준이 다 달라버리기 때문에 이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 어떤 카드사는 마음에 안 들고 어떤 카드사는 오케이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또 환불 정책에 따라서 다르고 뭐에 따라서 다르고, 특히 온라인 상점은 더 하고, 그래서 어떤 온라인 상점에 보면 무슨 카드사는 안 되고 무슨 카드사는 안 되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온라인에서 뭔가 결제를 하려고 결제창 딱 뜨잖아요. 그럼 내가 쓰는 카드가 없는 상점들이 있어요. 있죠. 그게 그 카드에서 그 온라인 상점에 승인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그런 카카오페이라든지 이유겠네요. 무슨 페이라든지 이런 QR코드로 할 수 있으면 소비자도 그냥 정말 지갑 없이 다닐 수 있고,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어차피 송금을 받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카드사 갑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처럼 귀찮은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QR코드 그냥 인쇄해서 종이로 들고 다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하긴 지갑에다가는 QR코드 비상용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핸드폰에다가도 이거 해놓고. 아니죠, 이제 인쇄해서 내 모든 바지에 하나씩 넣어놓는 거야. 그거 나쁘지 않네. 코팅을 딱 그게 해서. 괜찮다. 이제 여기로 코팅해가지고 송금해줘 그거. 이렇게.
뭐 그걸로 결제도 할 수 있고. 근데 네. 이제 잊어버리면 끝인 거지. 땡큐. 굉장히 잊어버리면 땡큐. 이제 계속 다른 사람들이 쓰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이거는 야.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좀 더 잡기 힘들 수도 똑같겠구나. 그래서 그렇죠. 이게 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그 QR 코드에 그 만료 기간을 설정을 해놔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지갑에서 뭔가 결제를 위한 QR 코드가 생성이 됐다. 그거는 30초 동안만 유효한다던가 뭐 이런 맞네, 제한들이 맞네, 있어요. 맞네. 어허. 맞다. 그래서 네, 그랬어요. 전자출입 정보 시스템 여기에서도 우리가 QR 코드를 생성을 하면 뭐 15초 이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뭐냐면 되게 짧더라고요. 네, 이게 내가 이 QR 코드를 쓸 수 있는 유효 기간인 거예요. 너무 짧아 근데 배려를 합시다 여러분. 네, 한 30초 정도는 맞아. 뭐 문제 없지 않을까. 왜 15초를 했는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너무 짧았어요. 기다리다 끝나갔어. 네, 그래서 뭔가 송금을 받는 QR 코드는 뭐 그런 문제가 크게 없을 수 있지만 이제 뭐 내가 보낼 때 결제하는. 결제할 때 쓰는 그런 QR 코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유효 기간이 좀 정해져 있고 조심해야겠다. 그렇죠. 무궁무진하네요, 진짜. QR 코드. 어. 위험도 무궁무진하고. 네. 그런 위험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라든지 개념들을 조금 보완을 하고 있기는 하죠. 근데 뭐 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조심을 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실생활에서도 사용을 한다면. 저는 적당한 아날로그가 좋아서 QR 코드로 결제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남과 접촉한다라는 거나 아니면 남과 이제 같은 물건을 만졌다라는 것과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해지더라고요. 맞아. 근데 이 현금이란 물건은 정말 어디서 돌고 어디서 왔는지 모를 물건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아. 쓸 훨씬 더 좀 안 쓰게 되더라고요. 건드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럼 저 주세요. 은행에 이제 저장해뒀어요. 제로 금리인데. 아이 그럼요. 근데 이게 둘 다 실망. 이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돈 소독한다고 막 알코올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잖아요. 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QR코드가 그런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긴 하겠네요. 네. 뭐라 그래야 돼. 저는 카드로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카드도 손으로 주고 받는 거고 기기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몇백 명이 거기에 할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카드도 종류를 여러 가지 또 쓰잖아요. 뭐 약간 뭐 할인에 따라서 바꿔 쓴다든지 뭐 맞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 카드도 들고 다니기가 또 귀찮고. 그냥 안 나가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게요. 이제 우리는 나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요. 진짜 참. 근데 너무 답답하죠.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외로워해. 그죠? 집안에 사람은 있으면서도. 사회 동물이니까, 사회적 동물이니까. 맞아. 저는 너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사실 온라인에서 보니까 더 가까이서 보는 느낌이에요. 저 제나토리님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얘기한 적이 거의 없는데 제나토리님이랑 진짜 뭐 사실 야곱님도 마찬가지고 야곱님도 그렇고 제나토리님도 그렇고 오프라인으로 만난 것보다 온라인으로 만난 게 지금 더 익숙해요. 우리가 그럼 이제 앞으로 QR코드를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영역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 QR코드가, 오히려 그냥 QR코드가 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QR코드 자체 모양과 이런 것들이 지금 뭐 흑백으로 돼 있고 뭐 되게 똑같은 규격인데 그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요? 바코드에서 끝날 줄 알았던 게 QR코드가 됐듯이 더 예쁘게 누군가가 알록달록하게. 분명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겠죠. 3차원 맞아요. 코드가 나왔듯이 그런 거 자체가 좀 변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거 집에 그러니까 QR코드에 되게 가정화? 그러니까 대중화? 엄마 아빠가 되면 이제 아이들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벽에 붙여놓는 거야. 스캔하시오. 벽에 딱 1시간 종류 딱 붙여놓고 1시간 안에 공부를 다 마치고 와서 찍어야 돼. 와. 그럼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약간 그런 걸로도 재밌게 쓸 수 있겠네. 혹시 야곱님은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저는 웬만한 종이들을 다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이? 그러네. 서류. 막말로 식당 같은 데 가서도 메뉴판이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이미.
사태질은 그러니까 아 뭐 그러네요. 주문을 하는 링크뿐만이 아니고 그냥 이 가게 메뉴 이런 것도 그냥 가게 간판에 QR 코드를 심어 놓으면 저 가게는 어떤 가게고 메뉴가 뭐가 있고 이런 걸 밖에서도 그냥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 진짜. 그리고 책도 QR 코드를 읽겠다요. 와 그러면 저는 갑자기 든 무서운 생각이 이제 옛날 역사 뭐 유적지 같은 데 가면 이제 상형 문자들 있잖아요. 네. 그게 그들 시대의 QR 코드가 아니었을까? 우리 이전에 고도로 발전된 문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쓰시던 뭐 잉카 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던 상형 문자가 QR 코드가 아니었을까? 야, 생각이. 왜냐면 지금 방금 말했듯이 이제 서류나 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게 되면 사실 QR 코드로 이렇게 그냥 디스켓처럼 쌓아놓는 거죠. 네. 모든 게 이제 획일화가 되는 거야. 야, 그럼 이제 장소도 이제 줄어들고 마치 좀 얘를 좀 이렇게 이상하게 듣긴 하는데 공동묘지가 납골당이 되듯이 네. 무슨 얘기인지 그런 알겠어요. 장소적인 제약도 많이 사라지고 도서관 네. 자체가 이제 그 QR 카드만 뽑아갖고 빌려가는 거죠. 아, 그리고 제 친구가 QR 코드는 아니고 뭐 관련해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어느 여행지 그 유적지에 가요. 그러면 거기에 QR 코드를 딱 찍어서 딱 이렇게 핸드폰으로 스캔을 하면 그때의 그 역사들의 그 장면들이 거기에 다 이렇게 3D로 나오는 거예요. AR 오. 기술인 거죠. AR이군요. 네, AR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에 어떤 저기가 QR 코드 이게 되는 거죠. 종이뿐만 아니라 이런 영상과 뭐 감각들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더해봅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약간 지금은 자판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네. 이런 네네네. 기술이 그쵸. 이제 K 코드가 나와야죠. K 요새 방향 K가 코드처럼. 많은데 K QR K를 코드. 또 굉장히 네. K QR 코드 좀 해주면 안 되나? 우리나라에서 약간 이런 거 좀 딱 해서 멋있게. 음,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봅니다. 저 지켜보고 미래의 있어요. 아궁이. 네, 미래의 아궁이 멤버들, 구독자분들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QR 코드가 뭐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 QR 코드 생성기 이런 거 검색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뭐 연락처 혹은 이미지 혹은 뭐 그냥 텍스트 아니면 링크 이런 거를 그냥 QR 코드로 다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벤트 형식으로 뭐 자녀들한테 편지 쓰는 것도 한번 QR 코드로 재미로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줘볼 수도 있고 뭐 그런 아재 감성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남편한테 한번 써봐야겠네요. 그건 그냥 메신저가 훨씬 빠르지. 재미로 써보라면서요. 재미로. 그럼 인생은 재미로 사는 거지. 그럼요. 네. 그래서 QR 코드는 뭐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재미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자기 홍보용으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나중에는 뭐 개인 명함에도 QR 코드를 넣어보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한번 공돌이 해보세요. 감성이다. 아유. 이게 예전에는 사람들이 QR 코드에 익숙지가 않아서 그걸 찍어볼 생각 안 했을 텐데 이제는 만나면 네.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아. 먼저 이렇게 찍어볼 거예요. 이제 너무. 네, 아마 나중에는 명함도 그렇게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다양한 용도로 또 QR 코드를 또 쓸 수 있는 곳이 생길 거예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더 발전을 네. 할 때까지. 기대됩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안 보고 있어서 QR 코드로 못 보는 분들을 위해서 링크도 남겨드릴 테니까 후원도 해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서 갖고 올 거고요. 이제 저요? 오늘 마무리 하려고요. 오늘 다들 배도 고프고 그래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님은 좀 어떠셨어요? 파 썰고 오셨는데 저 파 이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저 파는 이제 파로 QR 코드 모양을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찍어보려고. 그거 하고요. 진짜 좀 만들어 주세요. 와. 오늘 QR 코드의 무궁무진한 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 마지막에 QR 코드가 앞으로 어떻게 쓰일까 이걸 상상해보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막 이게 종이를 대신할 것이다, 뭘 대신할 것이다, 막 이렇게 가다가 이제 결국에는 진짜로 어떤 촉각이나 시각적인 이런 되게 다양한 감각들을 대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이거 그렇게 머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재밌게 들었고, 오늘 얘기 나는 전반에서 기술을 뛰어넘어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드네요.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몸이. QR코드든 뭐든 하면서 현금했던 게 카드 한 장으로 바뀌고 점점 더 가벼워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쓸까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에 오늘 들어오면서.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 삶에 너무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는 기술인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조금의 배려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 뭐 이 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기술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에서 조금의 배려, 세대를 아우르는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그 QR코드 자체를 저는 되게 지금 엄청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나와 있는 거, 그 QR코드를 딱 명시하는 건 아니고, 저는 디지털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아까 그래님이 말했듯이 우리를 가볍게 해주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이 더더 발전해서 더 편한 세상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오늘 하나 이제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에서 항상 전자 출입 명부 그거를 하잖아요. 그거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단축어 기능을 하나 갖고 왔기 때문에 유튜브에 거기 이렇게 링크를 올려주시면 그거 이제 아이폰으로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제 등록이 되게 준비를 해 왔고요. 네. 그거를 쓰시면 그냥 바로 그 카페에서 남들처럼 이렇게 툭툭툭 칠 필요 없이 한 번의 버튼으로 이제 가능하니까 그거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박. 이상입니다. 야곱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 QR코드 사실 저도 우리 생활에 그렇게 많이 쓰고 있나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또 보니까 쓰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페이 해가지고 요즘 지역 화폐도 QR코드로 결제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또 이미 익숙해 있는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쓰라고 하니까 쓴다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요즘에 쓰고 있는 이 QR코드 어떻게 생겨났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담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 좀 간략하게 얘기해봤는데 앞으로도 더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스스로도 이거를 좀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까? 나의 뭐 프로필에는 어떻게 이걸 써볼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 가게에는 이걸 어떻게 써볼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들을 더 해보면은 아마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접근이 쉬우니까요. 뭐 누구라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거 QR코드 그냥 무료로 만들어서 써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꼭 한번 스스로 그냥 재미삼아 뭐 내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이트라든지 그냥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지금 제나토리님 너무 바빠가지고 저녁도 못 먹고 지금 이거 하고 제가 있어요. 요새 너무 바빠갖고 지금도 막 이렇게 엄청 피곤한데 죄송합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텐션을 높여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고요. 이제 곧 명절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디 다니지 않기 운동하고 있잖아요. 명절 뭐 다들 힘들다 해도 그래도 기분 좋고 즐거운 명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님들께 QR 편지 한 장 어떨까요? 오. 근데 이게 QR이 되게 단점인 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QR 코드를 화면으로 받으면 이거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거울을 쓰시면 됩니다. 오. 말이 안 그것도 되죠. 생각 사실. 못 해봤네요. 카메라 켜야 되니까. 여튼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완벽하게 낚였네 마지막에. 그러네. 이래서 네, 아구이는 아무튼-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해주신 역시 야곱님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많은 걸 또 배워갑니다. 알찬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 해피 추석. 메리 추석, 해피 추석.